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대실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기도지사를 4년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도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와서 예.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자기 경기도지사로서의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지난 4년 도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내가 4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정책 이슈를 주도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남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집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했고. 네거티브다? 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경필 후보가 남의 집 가정사 얘기할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왜 우리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느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절치 않고 가족들에게 상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우리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거기는 그렇게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정당한 무슨 정책 검증이고 인물 검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남경필 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 보수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거 지금 다 날아갔기 때문에 정치에도 낙법이 있다. 유도만 낙법이 있는 게 아니다. 예, 잘 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다음에 재기의 명분도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뒤납하다가 떨어져 버리면 예, 큰일이에요. 예,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경기도 선거. 예. 정 의원님 지금 살짝 웃고 계시는데 예, 무슨 요즘 말씀하고 여론이 여당한테 좋은가 봐. 이렇게 남 걱정까지 다 해주시는 거 보면. 남 걱정. 예. 저는 이제 사실 솔직히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우리 지지자한테 욕먹을지는 모르지만 정 의원님의 매력은 솔직한 거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여론조사 보면은 예. 경기도지사가 선거가 그렇게 뭐 이래 핫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지지율로만 보면. 예. 그런데 왜 이래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핫해졌느냐. 예. 이재명 후보 그 양반의 어떤 그 독특한 캐릭터 영향이 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이고 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이제 주목이 됐던 분이시죠. 지지자 입장에는 사이다지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튀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분이 뭐 가정사적인 이야기로 아주 박용진 의원은 이제 뭐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무리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가 없고. 그 뭐 형수 욕설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도 그렇게 성적인 욕설까지 그렇게 막말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도 그분이 이제 과거 일의 경력을 보면은 그냥 보통 일의 그 선거 후보자들 중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정과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 양반은 심지어 그 뭐 검사를 사칭하는 이런 특이한 경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그 뭡니까 특이한 경력 네. 이런 것들 특이한 경력 특이한 캐릭터 검증을 해야 된다. 뭐 검증을 해야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소란스러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경기도 지사가 되는 자질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세요.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예. 이래 선거를 이래 보면은 정책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지킨다라든지 그래 되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정당 간에 연합을 하거나 예. 이래 됐을 때 보면은 굉장히 깨알 같은 정책에 대한 물론이죠. 이래 연대는데 우리나라는 공약이나 뭐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격적인 스타일이나 그분의 인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검증 요소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나 이제까지의 그런 것이 있다. 상당히 검증의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같이 그런 큰 자리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꾸 가정사라고 해가지고 숨을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이나 남경필 후보가 이런 개인사와 가정사의 문제가 검증 대상이고 핵심적인 뭐 자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남경필 지사는 출마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그
개인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개인과 가정 내부의 문제예요. 예. 근데 남경필 지사의 가정사라고 하는 건요. 예. 실제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네. 말씀드리자면 아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들이 군대에서 그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거라든지 네. 뭐 마약 문제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적 범죄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출마하시면 안 되죠.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다라고 남 의원이 말씀하실 수, 난 또 사과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어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의 네거티브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경필 지사가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전혀 다른데 본인이 그런 걸 행하려고 한다면 본인부터 내려놓고서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현직 지사가 후보로 다시 나와서 정책 실종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이 황당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정 의원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다면 같이 그거를 드러내놔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남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지금 박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정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적인 측면이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선거를 보면은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두 번째 언론에서 계속 그 선거 이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뭐 그게 워낙 이제 많이 되지만 실제로 거리에 가서 주민들에게 만나 보면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과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토론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실종됐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대로 토론이 돼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의원 문제 그거 우리 가정사 문제이기 때문에 숨기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럼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정책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답답한 게 그렇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실종됐다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업혀갔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걸 주도하시라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약점 민주당의 여당으로서 약점을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전혀 쓸데없는 가정사 문제에 매달리다 시간 낭비 다 해갖고 지금 제가 볼 땐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자책골이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지금 뒤에 인터뷰가 하나 준비된 게 있었거든요. 화제 인터뷰 짧게. 오늘 정 의원님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하다 말고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화제를 연기를 하고 한 5분 정도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파격적인. 감사 인사 하셔도 돼요. 자, 아니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고만 보지 말고 중요한 검증 문제다. 일단 두 분 정 의원님의 생각은 그거고 박 의원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렇게 가지 말고 오히려 정책 선거로 가려면 이제 가정사 얘기는 그만하자. 그 문제. 자,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서울로 와보겠습니다. 서울.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보다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꼭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가 높이 날려면은 높이 나르고 멀리 나르려면은 양날개가 같이 이래 힘차게 건전하게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이래 보면은 아까 박용진 의원님이 예측했듯이 이 잘못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왼쪽 날개만으로 되고 오른쪽 날개가 부러질 거나 형편없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당에게 견제할 힘을 달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아까 박용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럼 정책 선거를 이야기하자 이랬는데 지금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념적인 측면이나 또 경제적인 편향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여당의 힘을 빌어줬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정책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한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선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 의원님.
5분 다 정태우 의원님이 쓰는 줄 알았어요. 이건 야당이지만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날개를 얘기하시는데 예. 오른쪽 날개의 꽁지털을 다 빼간 건 여당이 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큰일 났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가 모든 후보들의 자질이랑 모든 후보들의 준비된 걸 다 말아드시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책골이었다. 그럼요, 자책골이에요. 거기 자책골이지 언제 여당이 아니, 막았느냐. 그리고 우리 하다만 얘기지만 남경필 지사 얘기를 했지만요. 예, 남경필 예. 지사가 원래 자유한국당 분이 아니에요. 바른미래당 나갔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 자질 문제가 있는 분을 불러들여가지고 후보로 내세웠다고 한다면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적인 문제나 자질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 후보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분을 불러들여서 앉혀놓고 남의 가정사를 얘기한다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의 자책골이기도 하고 남경필 후보의 자책골이다. 그 말씀이고 정책 선거로 가세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경제는 못하지 않냐. 외교안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되지만 예. 경제는 못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집중은 다 뭐 가정적인 문제, 네거티브에만 집중하고 계시니까 승부가 안 나는 정책 거예요. 선거 경제 얘기하자 해놓고 지금 실제 예. 선거 현장에서는 네거티브 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 여당으로서는 가장 아픈 지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예.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나가듯이 얘기하시고 오히려 뭐 그 누구랑 사귀었냐, 이런 막말을 왜 했냐, 뭐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예. 오히려 그 경기도의 우리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서 하더라도 뭐 저기 성남을 그렇게 뭐 잘 만들어 놓고 복지 성남을 만들어 놓고 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은 잘하겠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5분도 금방 가네요. 보니까 정 의원님 제가 드려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 아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 있다. 김문수 안철수 있습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면 예. 단일화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주하는 것에 예. 대해서 야당이 뭉쳐가지고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당 차원에서 예. 단일화하기에는 이미 6.13 선거 전에 하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 문제는 오히려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예, 할 예.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후보들 간에 예. 뭐 어떤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중앙당에서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당 차원에서 예. 하기에는 이미 시간도 늦었고 뭐 그러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오늘 뜨겁네요. 사실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물어보세요? 단일화에 대한 입장? 아니 민주당에서 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세요? 저기 가능성은 있겠으나 관심은 없다 이 얘기하려고. 마지막까지 아프게. 정태우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게 이번에 예. 오히려 못할 거다. 그리고 진검승부하고 나서 예. 누가 2등이냐 요거 보고 난 다음에 아하. 보수 재편의 계기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아마 보세요. 이번 선거의 단일화 서울시장 단일화는 어렵겠다. 자, 일주일 남았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30초씩 우리 유권자들께 청취자들께 짧게 한마디 박용진 의원님. 축구 아무리 손흥민 차범근이 축구 잘해도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겁니다.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또 중간에 미드필더도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의 어떤 살림살이 잘 하려면 예. 대통령 그리고 그 광역도지사, 예.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군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이렇게 다 한 팀으로 만들어져야 오히려 좋은 결과를 냅니다. 결정적인 슈찬스가 날 때까지 예.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정태우 의원님 30초. 예, 축구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1년 중간 평가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에 물어보면 50% 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질이 지난 1년 동안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축구로 치면은 지금쯤은 심판인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옐로우 카드를 한번 보여줘야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이 정부가 끝날 때에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반대로 70% 80%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 평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원팀이냐 옐로우 카드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분 선거 끝나고 다시 와주세요. 정영민 님이 지금 부탁하셨어요. 두 분의 호흡이 좋습니다.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비행기 타고 오세요.
가 떨어져 버리면 예. 큰일이에요. 예.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경기도 예. 선거. 예. 정 의원님 지금 살짝 웃고 계시는데 예 무슨 요즘 말씀하고? 여론이 지금 여당한테 좋은가 봐 이렇게 남 걱정까지 다 해주시는 거 보면 남 걱정. 예. 저는 이제 사실 솔직히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우리 지지자한테 욕먹을지는 모르지만 정 의원님의 매력은 솔직한 거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저 여론조사 보면은 예. 경기도지사가 선거 그렇게 뭐 이래 핫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지지율로만 보면. 예. 그런데 왜 이래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핫해졌느냐. 예. 이재명 후보 그 양반의 어떤 그 독특한 캐릭터 영향이 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굉장히 포퓰리스트적이고 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이제 주목이 됐던 분이시죠. 지지자 입장에는 사이다지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튀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분이 뭐 가정사적인 이야기로 아주 박용진 의원은 이제 뭐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무리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가 없고. 그 뭐 형수 욕설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도 그렇게 성적인 욕설까지 그렇게 막말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도 그분이 이제까지 과거 일의 경력을 보면은 그냥 보통 일의 그 선거 후보자들 중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정과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 양반은 심지어 그 뭐 검사를 사칭하는 이런 특이한 경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의 그 뭡니까 특이한 경력 네. 이런 것들 특이한 경력 특이한 캐릭터 검증을 해야 된다. 뭐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소란스러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경기도 지사가 되는 자질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세요.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이래 선거를 이래 보면은 정책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지킨다라든지 그래 되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정당 간에 연합을 하거나 이래 됐을 때 보면은 굉장히 깨알 같은 정책에 대한 물론이죠. 이래 연대는데 우리나라는 공약이나 뭐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격적인 스타일이나 그분의 인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검증 요소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나 알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것이 상다고 나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경필 지사가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전혀 다른데 본인이 그런 걸 행하려고 한다면 본인부터 내려놓고서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피장파장이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현직 지사가 후보로 다시 나와서 정책 실종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이 황당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정 의원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다면 같이 그거를 드러내놔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남지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지금 박인진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정말 그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적인 측면이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선거를 보면은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두 번째 언론에서 계속 그 선거 이야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이슈가 워낙 커서 그게 워낙 이제 많이 되지만은 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대실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기도지사를 4년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것도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와서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자기 경기도지사로서의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지난 4년 도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내가 4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정책 이슈를 주도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집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했고. 네거티브다? 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남경필 후보가 남의 집 가정사 얘기할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왜 우리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느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절치 않고 가족들에게 상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우리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거기는 그렇게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정당한 무슨 정책 검증이고 인물 검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남경필 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 보수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거 지금 다 날아갔기 때문에 정치에도 낙법이 있다. 유도만 낙법이 있는 게 아니다. 예, 잘 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다음에 재기의 명분도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뒤납하다. 네, 검증의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같이 그런 큰 자리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꾸 가정사라고 해가지고 숨을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이나 남경필 후보가 이런 개인사와 가정사의 문제가 검증 대상이고 핵심적인 뭐 자질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남경필 지사는 출마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개인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개인과 가정 내부의 문제예요. 근데 남경필 지사의 가정사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말씀드리자면 아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들이 군대에서 그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거라든지 뭐 마약 문제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적 범죄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출마하시면 안 되죠.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다라고 남 의원이 말씀하실 수, 난 또 사과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어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의 검증, 네거티브 검증을 하겠다.